128페이지 경제적 구국 운동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으로부터 경제 침탈을 당한 내용을 했거든요. 서양 열강으로부터 각종 이권 침탈, 그죠?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산림 벌채권이라든지 철도 부설권 이런 거 이제 이권 침탈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우리가 일제에 경제적으로 또 예속된 거, 그죠? 이런 걸 했었어요. 이러한 이권 경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경제적으로 구국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운동. 첫 번째 방공령이고요. 첫 번째 방공령, 그 다음에 상권 수호 운동, 그리고 이권 수호 운동, 국채 보상 운동, 이렇게 네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이 많이 빠져나갔지, 그치?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쌀을 곡물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자, 조선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이 곡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곡물의 가격이 올라요. 자,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곡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방관들이 명을 내릴 수 있는데 그거를 방공령이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 앞에 보시면 조일 통상장정 나왔었거든요. 1883년에 여기 보시면 교과서 125쪽에 조일 통상장정이 있어요. 조일 통상장정 제37조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미리 지방관이 일본에게 통지를 하며 그 기간을 항구인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편리하게 한다. 즉 우리가 이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으로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지방관들이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방관들이 이제 이 조일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방공령을 내려요. 대표적인 방공령이 이제 89년도에 함경도 지역의 방공령, 그 다음에 90년도에 황해도의 방공령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이제 행정상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방공령이 제대로 관철된 적이 없어요. 일본은 조선인 통보를 늦게 하였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배상금까지 오히려 받아내네요. 그죠? 방공령은 여러분, 방공령 규정이 이제 조일 통상장정의 규정이 됐잖아. 방공령은 이제 우리가 원래는 방공령이 규정되기 이전에는 이 무제한으로 쌀을 수출하는 거를 금지할 수가 없었어. 무제한으로 쌀이 방공령을 규정하기 이전에 무제한적으로 쌀이 수출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방공령을 이제 문서상으로 방공령이라는 거를 규정을 했지.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무제한적인 쌀 수출은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방공령은 무제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물론 방공령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지만은 무제한적인 쌀 수출 금지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권 수호운동 볼게요. 여러분, 우리 임오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앞다투어서 내륙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잖아, 그치? 이에 맞서서 청과 일본 상인 내륙 지역으로 진출하니까는 당연히 개항장 객주를 비롯한 중간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한성 지역의 상인들도 큰 타격을 입겠지. 외국 상인들이 직접 한성에 와서 상점을 차려서 장사를 하고, 또는 상점을 차리지 않더라도 직접 이 지역까지 와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물건을 사가고 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거를 우리는 상회사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대동상회, 장통상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강상인이 조선 후기 때 경강상인이 있었잖아, 그치? 한강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경강상인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이 지방에서 한성으로 운반되는 곡식 운반 선박을 이제 독점을 하니까는 여기에 맞서서 세곡 운반선을 경강상인들이 구입을 하면서 이 일본의 세곡 운반 독점 시도에 맞섰다는 거. 그 다음에 철시 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가게를 닫고 시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는 거. 한편으로 여러분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해가지고 상인들 연합단체지. 상인연합단체. 상인들 연합단체를 조직을 해서 상권을 보호하고 외국 상인들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했다. 황국중앙총상회 조직을 했다. 그 다음에 은행을 세우다. 일제가 우리나라 금융도 장악을 했지요. 이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조선은행을 비롯해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우리 이제 자본으로 만들어진 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는 거.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 업무를 담당을 하잖아. 조선 상인들에게 대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는 거. 특히 대한천일은행은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에게도 또는 청나라 외국 상인들에게도 대출 업무를 담당해 줬다는 거. 그러나 이제 일본이 제일은행 경성지점을 우리 대한제국의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하게 되면서 제일은행 경성지점을 세우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은행도 그러니까는 금융도 다 일본에게 예속이 되게 되었다.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이제 침탈을 하게 되지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재정 고문을 우리나라에 파견했고, 이에 맞서서 파견했었고, 그 다음에 은행을 세우고자 했었고, 부산의 저령도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이권 침탈에 맞서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에 열어가지고 군사 재정고문 퇴출시키고 한러은행 폐쇄시키고 저령도 조차 요구도 저지시켰지요. 그리고 각종 이렇게 요구들도 저지했고, 여러분이 우리 독립협회 헌의 6조 제2조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다른 나라의 이권을 넘겨주는 거에 대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농민을 한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거든요. 이에 맞서서 우리는 보안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농광회사라는 거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설립을 해요. 우리가 농광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자 한 거지. 국채보상운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라비치 갖고자 한 건데, 여러분 우리 학습지를 보시면 학습지 탐구 문제를 보시면 일본이 각종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빚을 지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뭐 국제보상,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이죠?
무슨 사업이지? 화폐 정리 사업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우리 대한제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대한제국에게 빚을 지게 해가지고 빚을 지게 하죠. 그러니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돈이 들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나라 대한제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킨 거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자연스럽게 일본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지. 차관을 도입한 거지. 나라 빚.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채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는 우리나라 국채를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갚아보고자 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대구에서 시작이 됐고요. 서상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채보상기성회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국채보상기성회. 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국채보상 취지서를 보시면 자, 국채 1,300만 원. 당시 우리나라 빚이 1,300만 원이었거든요. 1,300만 원을 갚아보고자. 우리가 1,300만 원을 갚자.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해서 1,300만 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각종의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 특히 대한미일 신보사와 같은 언론사가 후원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근데 일본은 국채보상운동이 자기들에게 이제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대한미일 신보 양기탁을 모금운동에 앞장섰던 양기탁을 구속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탄압을 하고 결국 중단이 되게 되는 거지. 국채보상운동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남녀가 다르냐. 국채를 지금 갚으려고 담배도 끊고 하면서 큰 돈을 마련한다고 한다. 우리 부인네들도 우리 여성들도 폐물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나라 빚을 한번 갚아보고자 했다는 거지. 즉 국채보상운동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남성의 참여 방법을 비판하고 여성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국채보상운동 기념비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 개와 지식인, 그 다음에 여기 상인들, 그 다음에 여기 여성이 있죠. 그죠? 아, 국채보상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패들렛에 있는 거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 정리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